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둑메카 의정부 그리고 컴투스 타이점의 대결인데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재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지금 5승 팀이 4팀인데 오늘 5승 팀끼리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네. 이기는 팀은 물론 올라가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고 두 팀 모두 정말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순위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승 4패 컴투스 타이젠 바둑메카 의정부의 대결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수련 합천까지 5승 팀이 4팀이나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한국물가정보팀은 8승으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것이 확정이 됐고 셀트리온 팀은 7승이긴 하지만 개인 승수가 너무 높아서 네. 정말 어지간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위의 정관장 천록도 좀 어렵긴 하지만 남은 판을 다 승리한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네. 3위부터 6위까지 지금 4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서로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결 정말 중요한 한 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4팀만이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컴투스 타이젠과 바둑메카 의정부 오더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1국에서는 설현준, 이영구 선수가 만났어요. 네, 두 선수 다른 시합에서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둑리그에서는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감독들이 좀 마음고생을 하는데 2시간짜리 대국에서 좀 좋은 내용으로 도와라 이런 생각으로 2시간짜리 보도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이어지는 2국 어떤 대국일까요? 이원영, 심재익, 오지명 맞대결이기는 하지만 사기 오지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팀 모두 이 두 선수가 정말 많은 역할,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두 선수의 랭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오지명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랭킹으로 봤을 때는 뭐 이지명이나 삼지명급 선수들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7위와 15위의 대결입니다. 네. 자, 이어지는 3국 속기대국. 자, 김지석 선수, 나연 선수가 만났는데 뭐 지명은 1, 2지명이지만 이 정도면 주장전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서로의 바둑 스타일이 또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의 창, 나연 선수의 방패 정말 창과 방패의 재미있는 대국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재미난 바둑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어지는 4국입니다. 문민정 선수, 최정 선수. 이 바둑도 재밌을 것 같네요. 내용면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사실상 주장전처럼 느껴지는 3국이 더 좋은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내용 외적으로 뭔가 승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많은 바둑 팬분들이 네. 이 4국 문민정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을 더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느 쪽을 더 손에 들어주실지도 궁금해요.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마지막 대국입니다. 백찬희 선수의 카드를 꺼냈는데 상대는 한승주 선수네요. 백찬희 선수가 퓨처스리그 선수인데 퓨처스리그에서 지금 8승 1패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바둑메카 의정부의 김영삼 감독이 그래, 지금 정도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네. 한승주 선수는 컴투스 타이젠 팀에서 허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카드를 꺼냈는데요. 일단 5판의 대국 상대 전적 확인해 보시죠. 2국은 첫 대결이고요. 또 3국을 제외하고는 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설현준 선수와 이영우 선수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 최근 대국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문민종 선수와 최정 선수, 한승주 선수와 백찬희 선수의 대국들은 판수도 작고 좀 오래전에 둔 대국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1, 2지명 크로스 대결, 그리고 사기 5지명들의 대결, 그리고 신예 기대되는 문민종 선수, 바둑여자 최정 선수까지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 경기인 것 같아요. 네, 1지명 주장 맞대결은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모든 대결들이 지금 다 재미있게 붙었다 생각이 되고 오더가 딱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혀 느낌이 안 와요. 네. 그리고 매판 누가 이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빨리 끝나는 대국에서 승패 여하에 따라서는 대승이나 대패가 나올 수도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연 오늘 경기 어느 팀이 축제로 마무리하게 될까요?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현재 5승 4패 바둑메카 의정부 컴투스 타이젠의 대결. 자, 어느 팀이 6승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까요?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1국입니다. 이영구 선수, 설현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생각 시간은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사용을 했고 초반에는 설현주 선수가 좀 편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영호 선수가 아주 미세하지만 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초중반 중반이거든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중반전이 돌입된 1국이고요. 아, 이 바둑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지명이기는 하지만 랭킹이 17위, 15위입니다. 신재익 선수 정말 이번 KB 리그를 통해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이원영 선수도 군 복무 이후에 정말 자리를 빨리 잡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네. 바둑은 이원영 선수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네요. 네. 하지만 이 대결도 중반전 이제 막 시작했고 승부가 나려면 정말 멀었습니다. 기대되는 빅매치입니다. 나현, 김지석 선수의 대결. 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영우 선수와 더불어서 KB리그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아래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떨치고 맘 편히 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연 선수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연 선수가 졌을 때나 뭐 이겼을 때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컨디션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텐션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바둑메카 의정부의 주장 김지석 선수 7승 2패를 기록 중이고 1월 세계단 랭킹 끌어올리면서 5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뭐 컨디션이 최고조다까지는 아니지만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각자 10분에 40초 졸기 5회. 바둑은 김지석 선수의 흑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하다가 최근 좀 두 판을 내어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마지막에 따라붙는 힘은 굉장했어요. 네, 김지석 선수가 박건호 선수에게 그리고 이동훈 선수에게 두 판 연속 패하긴 했지만 초중반에 좀 많이 안 풀린 대국을 후반에 정말 거의 뭐 역전 직전까지 네.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후반 저력을 보여줬고요. 김지석 선수가 뭐 KB리그 말고도 다른 시합을 보면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그 종반 뭐 마무리 들어설 때 이 선수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끝내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한 수 한 수 심혈을 기울이는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지석 선수를 표현을 할 때 이제 공격적인 바둑 오늘도 뭐 창과 방패의 대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좀 김지석 선수가 흑으로 둘 때는 공격적으로 안 둘 때도 꽤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두텁게 집바둑으로 둬서 끝내기 쪽으로 가는 끝내기 승부가 나는 바둑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예전 이론대로라면은 덤이 있다 보니까 좀 흑을 쥐게 되는 쪽에서는 리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군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을 쥐게 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수도를 두려고 하는데 김지석 선수는
꼭 초반에 그렇게까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후반전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김지석 선수의 최근 흑번으로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도 뭐 장기전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포석과 중반전을 많이 보여주고요. 네. 저는 오늘 대국 나연 선수는 원래 이제 집바둑으로 두면서 그리고 좀 낙관파예요. 두텁게 두면서 후반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김지석 선수가 원래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바둑인데 최근에 흑번으로 둘 때는 굉장히 무난하게 후반으로 갈 때가 많아서 네. 저는 엄청 미세한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꼭 공격과 수비의 바둑이 아니라 그냥 서로 두텁게 두면서 끝내기까지 가는 그런 바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흙을 쥐고의 자신감인지 김지석 선수도 흙을 쥐었을 때는 좀 수비적인 바둑을 많이 보여줬고요. 참 나연 선수의 바둑을 보면 방금도 송태곤 위원이 낙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수만의 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복귀 때나 뭐 바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보면은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그럴 때도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두텁게 본인의 뭔가 그 돌이나 집을 좀 더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이 나연 선수가 초반에 4연패로 출발을 했었는데 3연승을 하면서 역시 나연 선수 살아나는구나 했었어요. 네. 하지만 다시 지금 두 번의 패배를 했고 컴투 스타이즘 팀은 정말 이영구 선수와 나연 선수가 평소답지 않게 KB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인데 평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심재익 선수가 정말 너무 잘해주는 덕분에 지금 중위권,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좀 가장 답답한 쪽은 대국자인 본인일 것 같은데 제3자가 봤을 때 좀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얘기해야 될까요? 글쎄요, 내용적인 부분은 딱 어디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KB 리그가 단체전이다 보니까 경험이 많고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도 초반 한 3, 4경기까지 네. 좀 꼬이면은 그 시즌은 굉장히 힘겹게 좀 끌어나가잖아요. 이영구 선수와 나연 선수도 올해 뭔가 초반에 딱 그 좀 꼬이면서 시작하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이 김지석 선수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바둑을 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아기 쪽 정석 선택을 보시면은 그 누구보다도 침착한 그리고 아주 알기 쉬운 그런 정석을 선택을 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석 진행을 택해도 바둑은 만만치 않은 건 다 알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흙으로는 이 모양을 약간 꺼려해요. 그냥 너무 좀 쉽게 정리가 되고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건 알지만 잘 안 두는데 김지석 선수는 자아기 쪽 이 모양을 정말 곧잘 둡니다. 네. AI는 이 진행을 어떻게 보나요? 지금 뭐 그래프처럼 이렇게 둬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으며 한 판의 바둑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우하 쪽을 협공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초반에 추천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물론 AI 공부를 하긴 하지만 다른 최상위권 선수들보다는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꼭 그 AI로 공부를 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네. 어차피 바둑은 이제 수익기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바둑 두고 복귀하고 사활 문제 풀고 사활 풀면서 이제 수익기 훈련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뭐 정말 잘못된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우아기 쪽을 협공을 했고 이 자리에서는 백이 둘만한 곳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정말 언제 둬도 이상하지 않는 평가를 받는 33, 날일자 이 세 곳은 정말 어딜 둬도 한 판의 바둑이고 이 우아 쪽을 바로 움직이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아 쪽을 움직였을 때는 흑이 아마 이런 형태로 실리를 가져가고 백이 두터움을 가져가는데 나연 선수는 네. 흑한테 실리를 좀 쉽게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같이 우상기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리를 차지하고 시작을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좀 모양을 넓히고 싶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흑이 여기서 이제 둘 수 있는 거는 가장 무난하게 두는 거는 그냥 이 자리를 늘어서 두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쪽 방면 33이나 날일자 걸치는 것도 괜찮고요. 네, 둘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날일자도? 방금 송태곤 위원께서도 느는 수를 가장 무난한 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김지석 선수가 그 자리 두어가네요.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 진행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흑으로 둘 때 굉장히 좀 쉽게 바둑을 둬요. 지금 우상기 같은 변화가 그냥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안 해도 되지만 보면은 나연 선수도 초반에 복잡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이는 수 물론 둘 때도 있지만 그냥 쉬운 정석을 택했으며 김지석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그냥 쉽게 두기 때문에 다른 변화가 아니라 그냥 늘어서 서로 그래 뭐 초반은 쉽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모범 포석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백도 우아기 쪽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제가 참고도를 보여드렸던 여기로 이제 나가고 흑이 만약에 흑도 이제는 우변 쪽이 모양이 좋아져서 우아 쪽에 실리를 빼앗기더라도 여기를 이제 한 칸 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아까 똑같은 변화가 펼쳐진다면은 그래도 일단은 백이 네. 눌러가면서 흑의 세력을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라면은 백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이 입구자로 나갈 때 흑도 한 칸이 유력하겠어요. 지금은 지금 입구자보다 여기를 좀 더 추천을 했고 이곳으로 나갔을 시에도 아까 전만 우상기가 진행되기 전에는 날일자를 좀 더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날일자 한 칸 뛰는 거 둘 다 이제 두는 수법인데 아까 전에는 날일자로 실리를 차지하는 걸 추천했는데 지금 추천수를 한번 찍어봤더니 지금도 근데 거의 똑같네요. 눌려도 귀를 받으라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 두고 이제 이런 곳을 뒀을 때 하변을 두지 않고 그때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우변 쪽을 키워라. 그렇게 이제 참고도가 바뀌었었네요. 네. 다른 지금, 방법이 있었군요. 네, 지금은 일단 우변 쪽이 좀 더 이제 중요해진 상황이고 지금 나연 선수도 이렇게 이제 두는 상황은 하변 쪽의 실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득이 아닌 그런 진행이지만 여기를 이제 붙이고 그냥 한 칸 뛰던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밀고 받아준다면은
좀 더 이제 세게 눌러가든지. 네, 여기 두면 아마 흙도 안 받고 한 칸 띄어서 모양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가장 무난한 진행은 이렇게 두고 이걸 이제 끊어가는. 저는 이 싸움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막상 그래프가 거의 똑같네요. 지금 하변 쪽으로 이제 단수를 치고 네. 백은 실리를 내어줬지만 두터움을 하지만 흙도 우하기 쪽 실리 차지하고 우변 쪽 모양 키우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서로 그냥 무난하다, 불만 없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귀를 안 받고 한 칸을 뛰는 건 별로일까요? 한 칸을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백은 어차피 하변 쪽을 끊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른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수는 일단 하변 쪽에 차단당하는 거를 좀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백의 경우는 왠지 저 부분을 계속 받아주다가는 네. 흙한테 좀 흙이 원하는 그림에 걸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흙이 가장 이제 바라는 그림은 뭐 아래쪽으로 젖히고 같이 되젖혀서 여기 약점을 지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돌들이 끊는 거를 좀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하 쪽을 붙이던지 이곳을 한 칸 뛰던지 어떤 진행이 되더라도 하변 쪽의 진행은 흙이 손해는 없을 것이다. 백은 어차피 워낙 두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두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좀 기세상으로 본다면 그냥 이런 데를 늘고 흙이 젖혀도 어차피 흙이 또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뭐 곤마가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아예 서로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버리는 이런 진행이 좀 유력한 진행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서로 만족되는 길인 건가요? 일단 하변 쪽을 만약에 하변 쪽을 받는다면 느는 거나 아래쪽으로 둬서 이 흙한테 그냥 늘면은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흙이 조금 이득받다라는 느낌이 있고 젖혀도 다시 되려치게 되면은 약점이 있어서 좀 싸우기가 어렵고요. 위쪽을 젖혀서 받아준다면은 위쪽으로 눌러놓고 뭐 이런 곳을 둔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추천 진행을 몇 가지 일단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변 쪽을 위쪽으로 젖히고 흙이 늘 때 아래쪽으로 받으면 이곳을 띄워서 백이 하변 쪽과 우하 쪽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신에 흙은 중앙 쪽 한 칸 띄고 돌과 돌이 연결하면서 두텁게 두는 이 정도 변화도 이제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로 둘만하다 보여주고요. 네. 백이 집을 차지하는 방법과 이거는 뭐 정말 노골적인 무슨 바꿔치기 같은 그런 진행이네요. 서로 빵따냄 하는 건가요? 네, 이곳은 흙이 굉장히 두터워지지만 네. 백도 빵따냄 하면서 우하 쪽을 괴롭히고요. 누구의 모양이 더 좋을까요? 저는 기분적으로는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그래프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변 쪽을 대국 심리상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전도 우변을 짚어가네요. 뭔가 흙이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붙여갔기 때문에 아래쪽을 받기보다는 좀 반발하는 쪽을 찾아보고 싶은 자리기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 쪽의 정석 자체가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흙이 한 번 두는 것 정도로는 타격이 전혀 없고 연타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타를 하더라도 여기서 백이 손 뺀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냥 백의 모양이 없어지면서 이 한 점이 잡힐 수도 있을 뿐이지 특별히 좌 쪽이 엷어지진 않기 때문에
기세상으로도 손을 빼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자, 흙이 붙이는 수에 백도 우변을 짚으면서 반발합니다. 과연 우화 부분 어떻게 정리될까요? 나연 선수, 김지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며 6승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컴투스 타이잼, 바둑메카 의정부의 대결. 자,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 김지석 선수, 최근에 제가 정말 뭐 흙을 잡았을 때 침착하게 둔다, 편하게 둔다. 네. 오늘 김지석 선수의 초반은 그렇게 보였는데, 네. 우변 쪽에서의 선택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김지석 선수의 선택이 나왔고, 나연 선수가 이런 부분에 돌을 하나 교환해 놓고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둬버리자 일단은 나와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네. 나연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의 진행은 최소한으로 이건 내가 싸워볼 만하다 생각하고 씌워간 건데 일단 김지석 선수가 바로 끊어버렸어요. 오늘 매치만큼은 김지석 선수도 침착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백을 잡기 위해서는 좀 축관계도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우변 쪽의 모양을 처음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수익해야 되는 부분이 단수치고 자, 여기로 막는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막으면 막아도 단수치고 이렇게 촉촉수로 흙의 돌을 잡을 네. 수가 있습니다. 배돌이가 되고요. 네, 흙이 곤란하고요. 단수치고 여길 막았을 때 이 축을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 나연 선수는 이 축이 이쪽 방면이 지금 흙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축이 성립해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뒀습니다. 네. 자, 그래서 흙도 중앙을 젖혔습니다. 우변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백은 일단 이곳 젖힌 곳을 둘 수는 없어요. 여길 젖히던 이곳을 두던 이 자리 뭐 막히는 게 아프다고 여길 뒀다가는 30초. 똑같은 수순을 밟아버리면은 네. 아까 전에는 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젖혀놓은 수 때문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네. 백의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있는 거, 막는 거. 모양상으로는 바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일단 잊고 싶은 느낌이 들고 네. 왜 모양상은 잊고 싶다라고 했냐면 여기 부분을 막고 흙이 전투를 걸어갔을 때 이 부분이 여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것과 두텁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것과 중앙 쪽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모양상으로는 일단 잊고 싶습니다. 네. 자, 중앙을 염두에 둔다면 있는 수가 유력한데 8, 9, 호구를 줬네요. 이러면은 중간이에요. 그러게요. 두 가지를 다 두겠다라는 뜻일까요? 이 부분은 저도 뭐 당장 수익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인공지능 참고들을 참고해 봤는데 여기를 이제 있는 거를 가장 추천하긴 했지만 이었을 때의 변화가 단수치고 단수쳐서 이렇게 흙은 우하기를 다 잡고 백은 중앙을 정말 두텁게 네. 잡는 이 변화를 이제 추천을 했었고 만약에 백 입장에서 이 변화를 안 하고 싶으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따내고 중앙을 막히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봤을 경우는 있는 자리보다는 호구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날일자로 좀 탈출하는 길이 그래도 좀 열려 있는데 지금은 일단 좀 막아져 있는 상황이고 나연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진행에서는 바꿔치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진행에서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근데 이 진행에서는 8, 9, 이거는 지금 여기를 막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따내면 바둑은 바로 끝이죠. 네. 바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촉촉수로 잡히고요. 네. 맞게 되면 단수 치고 두고 지금 가만히 그냥 이어서 네. 받으면 축으로 잡히고 그래서 끊고 잡고 30초 잡고
이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흑 이 입장에서는 아까 그림과 똑같네요. 이게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이 교환이 있는 것만큼 여덟, 여기 나중에 이제 붙이는 걸 안 당하거든요. 아까 전에 바꿔치기 같은 경우는 두 점이 따내져 있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의 그 바꿔치기는 두 점이 따내져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흑이 같은 바꿔치기에서는 낫습니다. 깔끔하기 때문에 백도 먼저 끊어서 못 씁니다. 이거는 흑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요. 네. 일단 여기 위치도 있는 것보다 호구가 돼 있어서 득이고 이 모양은 나중에 좀 맛이 여섯, 굉장히 고약할 것 같습니다. 네. 2점 나갔고요. 이때 백이 단수를 친다면요. 네. 흑은 여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따낸다면은 또다시 촉촉수가 되지만 백은 따내지 않고 이곳을 따내버리면은 이으면은 뚫리게 되고 여길 있고 둘 때 단수 쳐서 뭔가 연결하자고 좀 어거지성으로 두는 건 가능하지만 그냥 중앙 쪽을 두텁게 두고 있으면은 셋,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여섯, 막으면 흑도 여덟, 일단은 단수 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압박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내다봐야 하는 건지도 어렵고요. 바꿔치기가 됐을 때 판단도 좀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흑의 경우는 지금 뭐 이 속기 대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이 우변 쪽의 두 점을 작게 버리고 중앙 쪽을 어떻게 좀 사석 작전만 하면 그런 느낌이 들게만 진행이 되면 네. 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지금 두고 있습니다. 뭔가 모습만으로 봤을 땐 머리를 좀 두들기는 건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정말 이 두 점은 이 자리를 둬서 빈 삼각을 둬서 만약에 뭐 다른 쪽을 가면은 그냥 젖히기만 해도 깔끔하게 잡아져 있고 늘어서 둔다면은 한 칸 정도로 뛴다면 여섯, 문제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기 쉽게 해소하고요. 여기서는 흑도- 흑도 우아 쪽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받으면은 이 부분이 더 두텁게 처리가 되어서 이런 거 둘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칸 띄어서 진행하면 우변 쪽을 뭐 노릴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우변의 이 흑 두 점을 셋, 어떻게 뭐 수를 내자고 하기도 그렇고 잘 버리기도 그렇고 일곱, 여덟, 네, 붙여서 정리하는데 이러면은 석점을 제압한 걸까요? 제압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일단 젖히는 거는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고 네. 제가 잠시 수익했던 부분이 이제 이곳으로 빈 삼각을 뒀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인데 뭉클인다면 네, 늘어서 두면 30초, 하나, 젖혀서 두더라도 늘고 셋, 따내서 이러고 막아버리면은 여섯, 흑은 다섯 수고 백은 네 수여서 아홉, 수가 부족합니다, 백이. 저는 이 우하 쪽도 백이 어느 쪽을 끊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우아 쪽도 전 우아 쪽을 어딜 끊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된다라고 생각했는데 30초, 인군지는 일단 여기로 단수를 치고 셋, 넷, 이곳을 빈 삼각을 해서 이게 지금 버리는 거에 있어서 위로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이제 버리고 하변 쪽에 전투를 시작해라 이런 창구들을 보여줬고 지금 나연 선수는 이 한 점을 그냥 두텁게 잡아서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점을 딱 두텁게 잡아놓는 순간 중앙도 제압이 가능하며 여길 젖혀서 하변 쪽도 뚫는 게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두텁다. 하지만 지금의 그래프를 보시면 흙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백이 두터워는 졌지만 이 우변일 때가 네. 원래 그냥 발전 가능성이었던 우변일 때가 이제 확실하게 흙집으로 변했거든요. 네. 지금의 형태는 뭔가 기분은 백이 낸 것 같은데 실속은 흙이 조금 더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의 두터움보다는 확정된 실리를 높게 쳐주는군요. 박대가 백 쪽에서 흙 쪽으로 30초.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네. 여기서 이제 추천수가 이곳을 따내서 확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익기상으로는 수가 없어요. 여기도도 아까 늘었을 때 끊어도 따내면 수는 없거든요. 활용하는 정도죠. 하지만 이 활용을 당하면 흙이 망했다라고 봅니다. 이 활용은 절대 흙 입장에서 당해서는 안 되고 30초. 하나, 지금 이거 따내는 게 최선인데 이 하변 넘어가는 것도 일감 중 하나예요. 네. 일곱, 이곳을 두면 여길 둘 때 늘 수 없다고 해요. 늘면 이걸 끊어서 따내면 너무 활용을 당하고 여길 뒀을 시에 수가 나서 흙이 좀 견디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 둬서 이 두 점을 버리고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변을 빈 삼각을 두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가 난다라고 김지석 선수가 수익기를 하고 있었으면 받았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확하게 읽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변 여섯, 지금 큰 곳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백도 우선은 하변으로 손이 갑니다. 혹시 2단 젖히는 건 지금 가능할까요? 아, 2단 젖혀서 패요. 일단 팩감은 우변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변의 패를 네.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한 패밖에 안 나오고요. 하나, 둘, 세 팩감 세 나오네요. 패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안 되는데요. 이 자아 쪽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손해를 너무 심하게 보고 시작하고 그리고 흙의 경우도 우하 쪽을 다 버리더라도 우상 쪽을 연타해서 이제 잡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진행 이제 여섯, 이런 형태로 그냥 하변을 두텁게 하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변이 두터워지면 그럼 우변은 흙이 가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따내는 정도가 정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계속해서 흙은 둔다면 그냥 따내서 지키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셋, 넷, 다섯. 굳이 중앙을 뭐 단수 치거나 해서 가일수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군요. 일단 하변은 백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단수를 치고 밀어서 네. 그냥 계속해서 중앙 쪽을 키워 나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인데 우변 쪽이 약간 뭐 좀 찜찜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변화가 30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수익기가 넷, 수상전이 한 수 빠른 네. 거잖아요. 일곱, 여덟. 백이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아, 일단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네요. 네.
일단 따내는 것보다는 중앙 단수 치면 선수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변에 백의 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내는 게 깔끔하다라고 얘기하는 AI입니다. 30초. 하나, 하지만 지금 이소영 캐스터가 이야기한 대로 중앙으로 단수 치는 것도 여섯, 일곱, 충분히 그 생각 가능한 네. 위치이기 때문에 실전에 지금 만약에 이제 하변을 지켰으면 나연 선수가 지켰으면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만한 장면입니다. 근데 백이 우변 먼저 가요. 지금 나연 선수의 생각, 나연 선수는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길 늘어서 두면 이곳을 이제 끊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지석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30초.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늘어서 네. 여섯,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백이 하나 단수를 쳐놓고 하변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움직이지도 않네요. 술을 안 낼 거면 이걸 왜 미리 했냐? 그냥 있고 여길 둘 때 백이 둘 수 있는 거는 그냥 느는 정도인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중앙이 그만큼 백의 폭이 넓어졌다. 있고 따낼 때 밀어서 두면 흙이 당연히 젖혀서 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 밀린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흙한테는 집으로는 손해이지만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중앙을 당하겠다는 건데 중앙을 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둘 때 중앙을 저는 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거는 네. 저는 지금 좀 전에 찍어봤는데 이걸 하는 순간 충격적이에요. 그래프가. 이러고 이제 중앙 이어버리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집 지어진 걸로는 거의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중앙이 너무 두터워져서. 얼마나 기우는 건가요? 백이 95%가 돼요. 네. 그럼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나가서 지금 아마 김지석 선수도 일단 나가서 버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아까 바로 수가 난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서 있게 되면 단수 쳐서 두고 여기 이제 단수 쳐서 패가 되는데 뭐 초반에 딱히 패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30초. 이렇게 두고 이런데 이제 패감 쓰고 셋, 따내서 넷, 다섯, 자아기 쪽을 둘 때 바꿔치기 우변 쪽을 정리하고 자아기 쪽을 백한테 주고 이런 형태의 바꿔치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이 그림을 그려보고 있던 김지석 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체 팩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 가능한 거네요. 넷, 다섯, 지금 이런 부분은 자아 쪽을 백한테 주고 우변을 잡는 게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시간도 없고요. 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누가 좋은 거지 이렇게 버텨야 되나 이런 좀 본능적으로 두는 부분인데 지금 AI를 봤을 때는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따내고 자아 쪽을 뚫어버리면은 백이 우변을 좀 보태주긴 했지만 그래도 자아기 쪽 실리가 워낙 좋아서 백이 좀 좋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막된 건가요? 지금 이 막대는 이 변화랑은 좀 다릅니다. 이 변화를 가져가면은 흙이 조금 더 떨어져요. 하지만 지금의 그 막대의 변화는 여덟, 여기를 이제 밑으로 단수를 치고 잇고 밀고 이렇게 둬서 백이 자체적으로 살면서 이제 우변 쪽을 제압하는 대신에 흙은 우상기를 제압하는 이런 바꿔치기의 막대인데 이거는 저는 이 진행보다는 확률적으로 30초. 하나, 둘, 이걸 단수치고 따내서 바꿔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이유는 일곱, 방금 전에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진행은 판단이 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이요. 네, 오히려 그 진행은 우변 쪽이 폭파하면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다라고 뭔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판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바꿔치기는 우변의 형태가 얼마나 이게 더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이 안 돼서 아마 김지석 선수가 그쪽을 좀 수익게 하고 지금 밖으로 여길 늘고 바깥쪽으로 나간 걸 택한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봐야죠. 이제 따냈을 때 추천 진행은 아까 전처럼 뭐 우변을 이으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그게 지금 이 막된 거고요. 네. 바꿔치기를 할 때는 우변 쪽을 이어서 있고 이곳을 막아서 막히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돌을 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네. 오히려 뭐 누가 잡힐지 의문이기 때문에 30초. 넘어가는 하나, 것은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여섯, 송태곤 위원도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백이 흑의 진영에서 너무 쉽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판단이 어려운 팩감을 쓰고 따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단 줄기 한번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이어서 두는 순간 아 이거는 우변이 그래도 흑의 모양이었는데 폭파가 된다. 딱 느낌적으로 아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보기에 흑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 변화는 그래도 지금 당장 못 두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좋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자, 100의 집이 여기가 10, 20, 25 이곳까지 30, 40집 확정가의 자산기예요. 흑의 여기 경계선을 어디로 봐줄지가 좀 애매해요. 네. 다섯, 여섯, 다 집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팩감을 쓰죠. 그리고 일단 팩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두고 이 자리 둘 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래놓고 단수 쳐서 아, 백도 흑도 하나씩 악수 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진행보다는 바꿔치기 쪽으로 실전에서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치기 했을 때 우변 쪽은 10, 14, 16, 20, 25, 35, 40집 이곳까지 계산했을 때 40집이고 우하 쪽이 이제 10집이 여섯, 일곱, 10집 봐야겠네요. 여덟, 쉬운 집 100은 45의 좌상기 100이 좀 두기 편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바둑판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일단은 어느 길로 갈지도 지켜봐야 돼요. 자, 우변 쪽에서 김지석 선수가 이 2선 는 것은 부분적으로 좀 욕심이었고 나연 선수가 좋은 수순으로 수를 내서는 일단 초반 주도권은 백이 가져갑니다. 뭐 흙도 팩감을 다 받고 팩감 써서 계속 두어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팩감을 쓰고 싶은데 팩감이 아예 없어요. 우상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어딜 둬도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단수 치고 30초. 하나, 이어도 되고 그냥 따내버리고 넷, 이거 둘 때 여섯, 막아서 둬도 일곱, 이 우변이 못 여덟, 살거든요. 우상을 잡는다고 해도 우변이 다 잡히면 우변의 크기가 더 큽니다. 네. 자, 여기서 김지석 선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낼 거라고 봅니다. 우변 쪽을 제압해서 바꿔치기로 갈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제스처 한번. 일곱, 여덟. 네, 따냈고요.
송태곤 해설위원 말 때문에 이 따내고 김지석 선수의 표정까지 계속 지켜보게 되네요. 저는 머리를 살짝 때리는 그런 제스처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백이 두고 난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30초. 백이 조금 두기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우변 쪽이 폭파당하는 것보다는 흑 입장에서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지석 선수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성 캐스터 말대로 나연 선수의 돌이 나오니까 액션이 나오네요. 저는 바둑보다 선수들의 표정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한 3.8집, 7집 이 정도 백이 좀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렇게까지 수치화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둑이겠죠. 이렇게까지 수치화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백이 두기 편하다는 당연히 이 선수들 레벨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산상으로 봤을 때 여기 40집, 하변 10집, 쉬운 집인데 이곳이 흙이 뭐 더 크게 불어날 확률보다 약간 줄어들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둘, 40집 두 턴 플러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백은 우하 쪽과 하변까지 30집, 우상기를 대략 10집 봤을 때 40집인데 자상기 돌 하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하점에 하나 있으면 8집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3 들어간 것 때문에 집으로 뭐 딱 몇 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이 하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상태에서 좌변 쪽 앞으로의 수순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흙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뭐 보자마자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석은 거의 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정석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정석이지만 흑은 자상기 쪽 실리를 가져가고 그 이상 뭐 발전 가능성이 없는 동안 백은 자상기를 두텁게 두고 한 수 더 와서 이 부분의 집을 가져간다면은 이건 반면으로도 나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몇 집 나쁜지 볼까요? 저는 반면으로도 꽤 나쁠 것 같거든요. 뒤를 들어갔을 때요. 의외로 딱 반면 승부네요. 6.5집 나쁘다고 하네요. 느낌으로는 저길 자상기를 들어가면 거의 뭐 패배 선언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뭐 집 차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흑은 일단 중앙 쪽 뛰어나오고 쉬워서 가장 원하는 그림은 백한테 여기를 이제 넘어가라. 그러면은 실리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 중앙 쪽이 좀 두터워지며 이런 식으로 눌러가서 중앙 형태를 경영하는 바둑이 되면 흑이 해볼만 합니다. 근데 백도 흑이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좌변 쪽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30초. 하나, 둘,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다섯, 여섯, 여기서 계속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자 정도로 넘어가서 아홉. 네. 이 약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자, 나연 선수가 좀 재미난 바둑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하지만 중앙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바둑 잠시 뒤에 지켜보시죠.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바둑메카 의정부 컴투스 타이잼의 대결. 지금 좌상기 쪽에서 김지석 선수가 가장 쉬운 정석을 선택을 했어요. 나연 선수가 좌상기 쪽을 붙이자 여길 막고 젖힐 때 치받으면서 백한테 좌상기 실리는 내어주지만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더 이상의 백의 발전 가능성을 없애겠다 이런 수를 두었는데 네. 지금의 좌상기 쪽 선택은 부분적으로는 흑이 정수일지 몰라도 약간 바둑이 재미없게 느껴졌던 흑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길 늘어서 좀 실리적으로 버티는 수법을 구사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진행은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석이 진행되었다라고 둘, 생각이 되고요. 막대가 좀 기울기도 했고요. 다섯, 나연 선수는 지금 끝내기 들어가는 건가요? 저 부분 젖혀 있는 거가 확실하게 선수는 아니지만 거의 선수성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곳을 이었을 때, 안 받았을 때 다음번에 붙이면은 늘어서 두기가 물론 뭐 당장 축장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제일 쉽게 이렇게만 30초. 하나, 둘, 좀 더 셋, 넷, 다섯, 어떤 행동을 좋은 거예요. 여덟, 아홉. 당장 이 정도로는 막상 100도 두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의 맛이 워낙 나빠서 네. 여길 두면은 거의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까지 본다면은 집으로 정말 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변을 끊어가면서 응수하는데요. 지금 이곳을 끊고 밀어가서 이 부분에 이제 백의 좀 두터움을 없애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백 입장에서도 뭐 그냥 가만히 받아준다면 여기 부분이 좀 지워질 뿐이지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나갈 수도 있나요? 여기서 사용을 했다는 여기서 건 사용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만약에 뭐 돌을 버리더라도 이거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수를 생각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 다음에 줄기를 네. 사용해도 됐고요.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요. 다섯, 나가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나갈 생각이었군요. 진짜요? 그러나 진짜 이걸 안 나간다고요? 막대는 많이 줄어들었고 왜요? 이걸 왜 안 나가죠? 아까 나연 선수 낙간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바둑 뭐 가져왔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나연 선수는 워낙 지금 실리가 많아서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데 또 김지석 선수는 거기를 두질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백이 받아야 하니까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네. 이게 만약에 이 바둑을 직접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장면을 보면은 그냥 여기부터 둘 거예요. 아니 하변이 단수가 쳐져 있는데 그렇죠. 백이 네. 어딜 둔다는 거야 하면서 여기부터 둘 근데 텐데 흑도 안 둬요. 그러니까 지금 단수를 쳤는데 안 두니까 이거는 정말 실전 대국자들만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길 단수를 쳤는데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받았다. 분위기상 백이 여길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도 너무 딴에서 두텁게 둬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걸 두고 그래프가 백 쪽으로 또 많이 갔던 건 여기 되게 지금 단수잖아. 빨리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큰 데를 놔두고 귀보다도 큰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집으로 보면 18, 20, 25집짜리인데 이곳이 훨씬 더 이제 두텁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하 쪽이 젖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두텁게 처리가 되면은 흙이 후수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네. 우하 쪽을. 근데 뭐 한눈에 봐도 빵따냄이니까 이 자리를 크게 볼 것 같은데 선수들은 왜 그렇게 보질 않는 걸까요? 지금 김지석 선수와 나연 선수의 생각은 나연 선수는 우하 쪽을 실리를 차지하고 여길 따내면 여기 뭐 밀던지 이 정도를 둬서 그냥 집으로 많다예요. 그러자 김지석 선수는 나연 선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좌 쪽부터 움직여서 여기 막는 걸 하나 해놓고 지금 두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흑이
조금 더 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저는 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프는 거의 뭐 그게 그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눌러놓은 자체가 득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수치 보고선 움직임이 없길래 네. 이게 여길 뒀을 때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프는 이 자리로 밀어서 이제 실리를 조금 가져가는 수에 대해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빵따네를 하면 날일자로 둬서 이제 흑한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정말 선수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백도 나가겠죠?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수순인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빵따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 거죠? 둘, 셋, 넷, 아니, 여기를 나가고 여섯, 밀 때 잡던지 늘던지 지키고 잡을 때 늘는 게 그렇게 두기 싫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초읽기 한 번 더 사용했거든요. 이 장면만큼은 두 선수의 이 한 수 한 수의 착점이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연구 결과로는 찬밥이 건강에 더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리 찬밥이어도 빵따냄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정말 나연 선수 뭐 안 또 나갈 안 뿐이에요, 가는 지금. 건가요? 여섯, 일곱, 여덟. 이미 두 선수 마음에서는 뭐 따내거나 나가는 거나 그 자리 두는 쪽이 폭탄을 터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흑은 안 따낼 것 같아요. 아, 지금은요? 지금은 여기를 잡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걸 잡으면 백이 뭐 단수 치던 있던 해서 받아야 돼요. 이러면 이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여덟, 이 부분은 뭐 무조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길 둬서 아마도 이렇게 진행해 놓으면은 이제는 뭐 나가도 어차피 흑도 아까 전에는 나갔을 때 이 자리를 안 잡으면은 백이 맞거나 뭐 위로 두거나 하면은 반대로 흑이 제압 당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여길 단수를 쳤어야 하며 늘어서 두면은 자연스럽게 두터운 곳을 나가고 둘, 이곳을 늘면서 좌 쪽 정리해서 깔끔했는데 다섯, 지금은 단수 치고 지키게 되면은 여기의 위치가 굉장히 좀 쑥스러운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네. 흑이 굳이 이제는 따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따내지 않아도 이 정도 차이다. 지금은 흑이 단수를 치고 따낸 이후에 이제 좋은 자리죠. 네. 좌상기 쪽 어깨 짚으면서 중앙 쪽 경영하면 미세한 바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변 쪽은 정말 두 선수가 어떤 판단에 이런 수순들이 오고 갔는지 네. 참 궁금합니다. 30초. 미스테리한 진행이었는데 셋, 넷, 일단은 서로 두지 않으면서 하변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제가 이 좌 쪽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하 쪽에 사활이 흙이 안 걸려 있으면 백이 이 자리를 넣을 때 정말 좌하게 수만 넣고 보면 그 타이밍에 이걸 둬서 이런 진행들을 통해서 여기에 돌이 오면은 흙이 단수 쳐서 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위쪽을 젖혀서 이거를 이제 백이 단수 쳤을 때 단수 치고 끊어서 수를 내는 게 있어요. 좌하 쪽만 놓고 보면 흙이 백을 괴롭히는 수단이 있는데 문제가 여길 늘었을 때 흙이 그런 수를 주려고 하면 네. 한 수를 더 둬서 지켜버리는 순간 우하 쪽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하가 젖히는 순간 다 잡히기 때문에 좌하 쪽에 수를 결행할 시간이 없으며 단수를 어쩔 수 없이 치는 상황이 오면은 지킬 수가 있어서 네. 30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다섯, 결과적으로는 흑이 지금 좀 득을 일곱, 봤어요, 지금. 뭐 많은 득을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중앙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중앙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확정가는 100이 뭐 보나마나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30초. 18, 20, 25. 셋, 이곳이 넷, 다섯, 아무리 못해도 뭐 여섯, 15집, 일곱, 40집, 쉬운 집. 100은 여기가 5집이 넘기 때문에 모든 집을 합쳤을 때 60집 정도로 봐야 됩니다. 흑은 하변 쪽이 대략 10집이 조금 안 돼요. 좌변 쪽 부분이 집만 봤을 때는 한 10집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렵네요. 네. 넘겨준다고 봤을 때 14, 30초. 20, 25. 둘, 이 정도가 이제 25이 두터워요. 25, 35, 45. 그러면 이제 여덟, 키웠을 때 아홉, 여기 저의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곳에서 한 25집 정도 늘어나면 흑이 해볼 만하네요. 25집 늘리는 게 어떻게 보이세요? 좀 쉽다고 보이시는지 어렵다고 보이시는지. 저는 흑이 괜찮아 보이는데 네. 딱 지금의 인공지능 느낌이에요. 인공지능 찍어보면 워낙 타개가 세기 때문에 뭔가 백이 안 불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흑의 발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둔 곳, 집으로 정말 큰 곳이에요. 정말 큰 곳인데 지금 김지석 선수는 제 생각에는 자아 쪽에서 좀 재미를 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집이 자아 쪽에서 이 정도 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중앙을 키워서 일단 모양을 키운 다음에 공격으로 둘 텐데 지금 이 자리 위치 자체가 끝내기로 봤을 때 이제 여기 끊어 잡는 것까지 집으로는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까 좌변을 일단 확정가를 10집 정도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15집이 두터워지고 100집이 한 5집 정도가 줄어요. 그럼 여기에 막은 게 이미 한 10집짜리 수를 뒀기 때문에 중앙 쪽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좀 줄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백도 상변을 갔고요. 지금도 따내는 자체가 선수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확실하게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나연 선수의 위치 자체가 여기를 하나 더 갈 수 있는데도 좁게 간 거는 이 부분을 끊어서 잡았을 때 원래 이제 자산기가 다섯, 수를 내려가면은 일곱, 부분적으로는 수가 안 네. 나는데 여기 끊는 게 있다라는 건데 그걸 끊었을 때 지금 축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자, 하변에 이어서 상변 붙이기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김지석 선수가 중반 부분 어디를 어떤 식으로 모양을 좀 정리해 가야 되는지 보는 눈이 높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그냥 모양을 단순히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깨를 짚어서 네. 이렇게 키우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에 붙이는 곳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수였어요. 아, 그렇군요. 늘면은 밀어서, 열. 젖히면 젖히면? 끊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백이 이 선을 잘 못 깨고 들어간다고 봐요. 여기를 지금. 그래서 추천 자체도 여기보다는 이곳이었습니다. 네. 웬만큼 좀 타겟에 자신 있어야 하는 AI이기 때문에 젖히고 끊었을 때 타겟 쪽을 손들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건 또 아니네요. 타개가 만약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돌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해서든 살겠죠. 하지만 다섯, 여섯, 이런 부분을 흑이 가져가게 되면은 여덟, 별로 득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젖힌 거는 여길 젖힐 때 지키겠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상변 한 점을 내어주더라도 그냥 중앙으로 젖혔을 시에는 흑이 끊을 텐데 하나 이 젖혀 놓은 것을 조금 악수로 보이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을 확실히 지키겠다. 이 상변 쪽 젖혀 놓은 것이 좀 악수라는 이유는 그냥 젖히고 늘고 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 교환은 백이 당연히 없는 게 득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으로 젖혀갑니다. 지금 흑의 생각은 중앙 쪽을 좀 뭔가 타이트하게 막고 싶은데 여기로 막아서 두는 거는 상변 쪽 집은 좀 이득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백이 중앙 쪽에 전혀 엷은 것 없이 진출한다. 그래서 위를 막고 여길 늘면 그때 젖히게 되면은 끊어봤자 축으로 잡히는 상황이 아니며 중앙 백이 마지막 두기가 어렵다. 둘, 셋, AI는 지금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 쳐서 넷, 중앙 쪽을 두텁게 막히더라도 상변 쪽 실리를 가져가는 게 조금 좋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네. 이 부분은 지금 그래프로 봐서도 뭐 두 집이 차이가 나지 않는 미묘한 부분이고 실전이라면 김지석 선수의 이 판단 쪽으로 대부분의 기사들이 오히려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두고. 중앙에 두터움으로 기대해 볼 공간이 꽤 있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네. 쭉 막고 여기 두면은 우변은 이제 이 정도는 지워져 있는 거고요. 이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한 수 한 수가 서로 너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부분까지는 이 정도가 무난한가 하면서 서로 둘 수 있는 수순인데 여기를 뭐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 더는 좀 위험하겠지 하면서 이쪽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로 한 칸을 씌워가고요. 지금 저 부분을 이제 바로 씌워가는 거는 김재석 선수는 여기 교환이 오히려 좀 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백도 받는 자리는 아닌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백은 여길 나와서 하나 이제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우변 쪽 붙이고 여기 상변 넘어가는 것도 단수 치고 끊는 것 때문에 선수거든요. 받아야 되네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아마 중앙 쪽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AI가 보는 바둑이 한 집 반도 안 되는 바둑이라면 중앙을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는 바둑이고 마지막 이대국은 둘,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끝내기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내기와 뭐 형세 판단 이런 부분에 정평이 나 있는 나연 선수와 이소영 캐스터가 처음 오늘 시작했을 때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를 하는 김지석 선수. 김지석 선수의 후반 부분 꽤 강합니다. 워낙 그 공격적인 부분이나 전투적인 부분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후반 부분의 끝내기 실력 쪽은 하나, 저는 강점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집중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제 그 김지석 선수의 수는 여기 부분으로는 당연히 손해예요. 그런데 이제 늘면은 막을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진행된 다음에 상변 쪽 넘어가는 게 선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상변 쪽 넘어가는 게 너무 아팠던 마지막 거예요. 하나, 그 상변 쪽으로 선수로 백이 넘어가는 부분이. 넷,
다섯, 근데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만큼 중앙의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판단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인공지능은 상변 쪽을 백이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눌러가는 게 좀 더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이제 김지석 선수는 이게 사실 실전에서 들 때는 저런 부분을 선수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백이 좀 두는 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넘어가는 걸 선수로 못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이 좀 갈팡질팡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갈팡질팡을 끝까지 하긴 했지만 글쎄요, 저는 김지석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5대부터는 거의 이 자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느는 거, 여기 두는 거 네. 이거 세 가지인데 네. 이 수는 모양이 일단 너무 좀 좋지가 않아요. 하나,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고 이거 느는 거는 제일 깔끔한데 모양적으로 제일 깔끔한데 여기를 한 칸 띄웠을 때 너무 쉽게 깨지기 때문에 거의 호구 위치, 저도 참고들을 그려드릴 때 네. 처음부터 아예 호구 위치로 그려드렸잖아요. 호구 위치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원픽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해봤던 거군요. 네. 자, 여기서 반발은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반발하면은 수가 너무 쉽게 30초. 납니다. 하나, 이거 부분들이 일단 뭐 다른 거 안 하고 다 단수만 쳐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고 막아버리면은 일곱, 오히려 흙이 잡혀요. 아홉, 지금 이 진행에서도 여전히 중앙선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건가요? 일단 백이 이곳을 넘어가고 흙이 받고 마지막 하나, 실전에서 준다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한번 느낌적으로라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백의 자산기집이 15집, 이곳을 흙이 막았을 시 5집, 못 막았을 시 15집이면은 5집이 나 있고 10집의 반절, 15, 25, 35이 조금 넘고 30초. 16, 하나, 25, 그러면 60집. 100이 60 후반 정도 나네요. 여섯, 덤까지 70 초반. 여덟, 아홉, 흙의 경우는 이곳이 10집이 좀 안 되고 자변 쪽이 여기까지가 대략 한 15집. 이걸 그냥 이었다고 봤을 때 15집, 10집이 조금 안 되고 25집에 35집, 45집, 55집 이 선까지 나면은 이제 65거든요. 네. 여기. 이 선까지는 여기 이 정도까지 났을 때 이제 65인데 65면은 지금 무조건 집니다. 부족하죠. 네, 부족하죠. 여섯, 그러면 100이 이 정도 들어가서 두면은 흙이 난감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들어가서 이 돌이 네. 잡히지 않는다면은 안쪽으로 받아야 되는 순간 뭐 몇 집 줄지 모르겠지만 승부는 100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제 여길 뒀을 때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한 줄 덜 가고 지켜져야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잇는 게 아니라 뒤로 막는 게 득일 수도 있을까요? 우상 쪽을요. 네. 둔다면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막고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면 이게 나은데
옆구리를 붙일 때 하나, 차단이 불가능해요. 또 수가 나는 네, 건가요? 또 뒤로 물러나야 되고 네. 여길 차단하면 끊고 이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뚫리게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실전은 이었습니다. 분명 중앙으로 손이 향할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든 부분도 워낙 집으로 커서 흙이 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중앙을 어딘가 둔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막아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우하 쪽을 끊어서 잡는 순간 그 다음에 늘면 이 하변 쪽 사활 때문에 흙이 후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중앙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아둡니다. 자, 나연 선수가 중앙을 얼마만큼 들어갈까요? 중앙선이 어떻게 지켜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